김 씨는 62입니다. 은퇴식 날 꽃다발을 들고 웃었습니다. 이제는 쉬자. 오랫동안 미뤄둔 여행 계획표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봄엔 벚꽃, 여름엔 바다, 가을엔 단풍, 겨울엔 온천. 그런데 한 달 뒤, 김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차 시동을 겁니다. 편안한 노후 대신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누가 이런 노후를 꿈꿨나요? 김 씨 부부가 매달 받는 돈은 빠듯합니다. 국민연금, 소액의 퇴직연금, 카드값, 관리비 약값, 경조사비가 돌아오면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한 달만 더 버티자. 그 말이 계절처럼 반복됩니다. 초여름엔 전기요금, 한겨울엔 난방비. 달력은 넘어가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입니다. 첫 운행. 승객 호출음이 울립니다. 좁은 골목, 택시 문이 열리자 술 냄새가 훅 들어옵니다. 아저씨 빨리요. 요금 왜 이렇게 비싸요? 김 씨는 말없이 엑셀을 밟습니다. 분노가 복통처럼 올라와도 오늘 벌이를 놓칠 수 없습니다. 뒷좌석에서 통화 소리가 쏟아지고 욕설이 섞입니다. 김 씨는 창밖을 봅니다. 새벽의 네온과 신호등이 물에 번집니다. 아무도 김 씨의 표정을 보지 않습니다. 낮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빈 차로 도로를 떠돌다 보면 시간만 타이어처럼 달아갑니다. 어플 화면엔 지도만 반짝입니다. 대기 지역으로 이동하세요. 이동하면 또 다른 메시지.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움직이는 만큼 기름은 줄고 마음은 더 줄어듭니다. 밤이 되어야 수입이 생기지만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입니다. 때로 몰린 취객, 급정거, 도로 한복판에서 내리겠다며 소리치는 손님. 길 막힌 곳에서 창문을 두드리며 빨리 가라는 손짓. 가끔은 달리는 차 안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까지 이어집니다. 김 씨의 심장은 브레이크보다 먼저 닳습니다. 한 달이 끝나면 계산서가 펼쳐집니다. 기름값, 보험료, 가맹수수료, 카드 수수료, 세차비와 차량 소모품. 일한 만큼 남지는 않습니다.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아내가 한숨을 내쉰 뒤 말합니다. 여보, 당신 건강이 먼저야. 김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일 새벽 알람 시간이 머릿속을 울리고 있으니까요. 박 씨는 64입니다. 은퇴 후 배달 일을 하다 무릎이 버티지 못해 택시로 옮겼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요.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아내는 도시락을 챙겨줍니다. 점심은 늘 차 안에서 먹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햇빛은 따뜻하지만 시간표는 차갑습니다. 점심 10분, 다시 호출. 기사님, 우회전. 기사님, 여기 정차. 하루가 끝나면 남아있는 건 영수증과 피곤뿐입니다. 어느 날 박 씨는 도시락을 펼쳐보다가 젓가락을 멈춥니다. 도시락 위에 아내가 붙여준 작은 메모. 허리 펴고 먹어요. 그 한 줄이 목구멍에서 걸립니다. 이 씨는 66입니다. 첫 달엔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직은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들이받쳤습니다. 과실 비율 싸움, 보험 처리, 대차, 공업사. 일하지 못한 날만 늘어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이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퇴를 했나 아니면 더 무서운 일을 시작했나? 진단서에 적힌 글자는 냉정합니다. 경추염좌, 요추염좌. 물리치료 중에도 호출음이 울리는 착각을 합니다. 최 씨는 60입니다. 밤에만 운전합니다. 낮에는 어머니를 돌봐야 하니까요. 여성기사라서 겪는 일도 있습니다. 밤 골목에서 손님이 다가올 때 본능적으로 잠금 버튼을 누릅니다. 기사님, 혼자 운전 무섭지 않아요? 대답 대신 웃습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놓으면 더 두렵습니다. 생활이 무너질까봐. 어느 새벽 취객이 트렁크를 발로 차며 소리칩니다. 최 씨는 경찰의 전화 버튼을 누른 채 멈춥니다.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견디자. 오늘만. 정 씨는 65, 개인 택시 전환을 고민합니다. 산업금 대신 대출. 내 차면 마음은 편하죠.
대신 빚이 생깁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귀띔합니다. 형님, 타이어는 아끼면 안 됩니다. 생명줄이에요. 정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숫자들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이자는 느려 보이고 고정비는 크게 보입니다. 수입은 작게 보이고 리스크는 크게 보입니다. 윤 씨는 플랫폼 택시를 합니다. 콜이 몰리는 시간엔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많이 잡으면 좋겠지. 근데 그만큼 떼어가요. 윤 씨는 그래도 핸드폰 화면을 놓지 못합니다. 치도가 숨을 쉽니다. 붉은 구역이 뜨거워졌다가 식습니다. 그 열기에 하루의 감정이 흔들립니다. 택시회사 대기실에서 같은 또래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몇 콜이야? 어제보다 2콜 적어. 기름값 또 올랐대. 그래도 어쩌겠어. 웃음 대신 어깨를 두드립니다. 서로의 피곤을 안부처럼 묻고 다시 각자의 차로 향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 같습니다. 누군가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누군가는 염증 연고를 바릅니다. 누군가는 눈 영양제를 꺼내 삼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동경제학자 은퇴 후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소득이 끊기고 지출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위험한 노동에 재진입합니다. 노년학자 60대 이후는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밤샘 운전은 수면 부채를 키우고 만성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모욕, 불안, 과로는 분노를 내면화시킵니다. 주변 사람에게 화가 쏟아지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교통안전 연구자 야간 장시간 운전은 주의력 저하와 사고 위험을 함께 키웁니다. 버티기 전략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재무설계사 고정비를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일해도 구멍난 양동이와 같습니다. 차량 유지, 주거, 통신, 구독, 그리고 보건의료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김 씨의 하루는 반복됩니다. 첫 호출, 빈거리, 신호대기, 급정거, 욕설, 경적, 정산. 그 사이사이로 아버지라는 벨소리가 뜨문뜨문 울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손주가 공연해요. 그래, 아빠가 갈게. 하지만 공연날, 김 씨는 밤 근무를 택합니다. 그래야 월말 카드값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핸들을 쥐는 순간 아버지라는 이름이 흐려집니다. 대신 기사라는 이름이 또렷해집니다. 어느 날 김 씨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다는 표시, 혈압경계, 혈당주의. 의사는 말합니다. 밤운전 줄이세요. 규칙적으로 주무셔야 합니다. 김 씨는 웃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을 줄이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현실은 처방전밖에 있습니다. 가끔은 좋은 손님도 있습니다. 기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한마디가 김 씨를 버티게 합니다. 차에서 내리며 음료수를 건네는 손님, 분실물을 찾으러 와서 연신 고개 숙이는 손님. 그 짧은 온기가 김 씨의 등을 받쳐줍니다. 하지만 칭찬은 생활을 바꾸지 못합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적은 소득, 줄지 않는 지출, 매달 돌아오는 고정비, 그리고 나이를 먹는 몸. 이 네 가지가 손을 잡고 김 씨를 끌어내립니다. 전문가들은 해법도 말합니다. 첫째, 고정비를 무조건 낮추십시오. 차량을 유지하는 게 수입의 조건이라면 그 차량이 수입을 잡아먹고 있지 않은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야간을 줄이고 낮 시간대 안전한 호흡을 늘리십시오. 수면을 되찾는 것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셋째, 가족회의를 정례화하십시오. 손주 지원, 부모 부양 용돈, 의료비 같은 의무 지출을 상한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일자리 시간제 경험을 살린 강의 멘토링을 탐색하십시오. 몸을 소모하는 일에서 뇌를 쓰는 일로 옮기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노년기 안전망을 복수로 구성하십시오. 연금만 믿지 말고 작은 임대소득, 지역 사회활동 수당, 자원봉사 연계 포인트 등 작은 물줄기를 여러 개 만드십시오. 하지만 김 씨에게 오늘 필요한 건 내일의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다시 운전석에 앉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깜빡이고 호출음이 울립니다. 김 씨는 묻습니다. 다음 손님은 괜찮은 사람이길. 기도처럼, 독백처럼. 박 씨는 어느 날 택시 안에서 딸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아빠, 손주 학원 그만둘까? 박 씨는 말문이 막힙니다. 아니야. 아빠가 조금 더 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깜빡이를 켠 채 멈춰 있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박 씨의 마음처럼 깜빡입니다.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어떤 날 손님을 태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무서웠던 밤이 지나고 햇살이 비칩니다. 커피를 산 뒤 공원에 앉습니다. 옆 벤치에서 노인 둘이 장기를 둡니다. 형님, 일은 줄였어요? 줄였지. 대신 밥을 줄였어. 둘은 웃었지만 웃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컵을 단단히 줍니다. 손바닥에 남는 잔열처럼 마음에 남는 말. 밥을 줄였다는 고백. 노년의 언어는 이렇게 간명하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날 밤 김 씨의 아내가 일기를 씁니다. 새벽에 나가는 그 뒷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다. 배달 온 약봉지를 정리하다가 문득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젊음을 바친 걸까 생각했다. 아내는 일기장을 덮고 냉장고 문에 작은 메모를 붙입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미역국 끓였어요. 그 메모가 김 씨의 새벽을 붙잡아 줍니다. 하지만 새벽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동료 기사들의 카톡방에는 오늘도 메시지가 쌓입니다. 한남대교 정체 심함, 강남역 취객주의, 분실물 신고 들어옴.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어떤 날은 장난스런 짤이 올라와 모두가 잠깐 웃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밤을 견디게 합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면의 도시를 굴리는 건 김 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곤이 도시의 편리로 바뀝니다. 누군가의 안전한 귀가가 누군가의 불안한 생계로 유지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모른 척하면 내일의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줄일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포기해도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건강, 관계, 잠. 이 세 가지를 잃으면 돈은 구멍난 양동이처럼 사라집니다. 김 씨는 오늘 밤 운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김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좋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나빴다고 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냥 그랬어. 아내가 따뜻한 물수건을 건넵니다. 손을 닦고 얼굴을 닦습니다. 거울 속 굵어진 주름과 단단해진 눈동자. 김 씨는 속으로 말합니다. 내일은 다르게. 그 다름이 무엇일지 아직 모르지만 오늘과 같지는 않기를. 은퇴 후에도 은퇴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핸들은 오늘도 떨립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핸들도 함께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모두 같은 곳으로 미끄러질 겁니다. 당신은 어떤 노후를 선택하겠습니까? 핸들이 아니라 손주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욕설이 아니라 아침 햇살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김 씨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얼굴이 될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당신은 택시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방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현실을 멈추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